활기찬 하루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활기찬 하루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자, 여러분께서 이번 시간에 3과목 프로그래밍 일반 관련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요. 프로그래밍 일반이 문제를 풀어가면 갈수록 재미있는 과목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사무자동화 필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과목이 이 3과목의 프로그래밍 일반이었을 텐데, 자, 본 강의를 다 듣고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접하다 보면 가장 자신 있는 과목으로 변하는 과목이 바로 이 프로그래밍 일반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재밌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MFQ 스케줄링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선점형 스케줄링 기법의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긴 작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말 잘못됐고요. 작은 작업, 그러니까 짧은 작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게 되겠고요. 다양한 특성이 혼합된 경우에 유용한 스케줄링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세스는 그 특성에 따라서 각각 대기 큐로 들어가게 될 때 실행 형태에 따라서 대기 큐로 다시 이동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MFQ다. MFQ의 이 M의 약자가 이제 멀티의 약자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기법들을 이용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스케줄하는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그 41번 문제처럼 틀린 것을 찾을 수 있을 정도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42번 문제는 객체지향 언어. 오늘날은 이제 객체지향 언어 시대인데요. 이 객체지향 언어를 많이 써요. 이제 자바라든지 C++이라고 붙죠. 또는 뭐 단넷이라든지. 그리고 에이다라는 이 프로그램은 그 여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가 여성 프로그래머다라고 하는 그 에이다의 유명한 사람이죠. 에이다라는 프로그래밍이고요. 자, GW 베이직은 요즘은 뭐 거의 쓰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 도스 환경에서 MS 도스 환경에서 GW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썼었는데 얘는 이제 객체 지향 언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바, C++, 단넷 그리고 에이다 이런 것들은 객체 지향 언어다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이제 객체 지향 언어 기법에서 객체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연산을 정의한 것, 실행할 구체적인 연산에 대한 정의는 바로 메소드라고 합니다. 메소드. 이 메소드라는 문제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객체 지향 기법에서 어떤 객체가 메시지를 받아서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어떤 뭐 가장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연산이죠. 연산을 정의한 것을 우리가 메소드를 한다. 연산 나오면 메소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고급 언어를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는 저급 언어로 번역하는 거,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거 대표적인 게 컴파일러가 되겠죠. 언어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2번이 되겠고요. 자, 생성함수라고 합니다. 생성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정 객체의 생성 시 초기화 처리를 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생성함수예요. 그래서 초기화를 시킬 때 사용하는 함수, 생성함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정답 1번이고요. 46번 주석의 제거, 상수 정의 치환, 매크로 뭐 이런 것들을 컴파일러가 처리하기 전에 먼저 처리한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컴파일러가 처리하기 전에 먼저 처리한다 라는 말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바로 프리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 오타는 신경 쓰지 않도록 합니다. 47번 언어 번역 프로그램의 종류는 대표적인 게 컴파일러 그리고 인터프리터, 어셈블러. 어셈블러는 어셈블리어를 번역하는 번역기고요.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는 둘 다 고급 언어를 저급 언어로 번역하는 건데 줄 단위로 번역하느냐 그리고 한꺼번에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자, 본 강의에서 두 개를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어느 게 더 좋은지 또 장단점까지 잘 기억해 두시고 로더는 번역 프로그램 아니죠? 이미 번역된 목적 프로그램을 그 로더 시키는 거, 로딩 시킬 때 쓰는 말이 바로 로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8번 문제는 역시나 알면 쉽고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전위 표기법, 프리픽스 표기법이다. 지난번 프로그래밍 강의에서도 문제풀이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전위가 있고 중위가 있고 후위가 있어요. 전위는 연산자를 앞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러스라는 것도 이 플러스 영어 단어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A 플러스 갈로 열고 B 곱하기 C 갈로 닫고 자 얘를 프리픽스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면 연산자를 앞으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플러스라는 연산자를 앞으로 빼내야 되는데
우리 연산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가 이런 문제라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곱하기 4다. 자, 이거 계산할 때 여러분들은 뭐부터 계산합니까? 2 더하기 3부터 계산합니까? 아니죠. 갈로 안에 있는 얘부터 먼저 계산을 하게 돼요. 3, 4, 12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를 하죠. 그래서 이제 14라는 값을 만들어내는 형식으로 연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얘부터 먼저 끄집어내면 얘가 프리픽스로 하면 이 곱하기라는 연산자가 BC의 앞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 BC, 자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 전체하고 A하고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이 플러스를 A 앞쪽으로 끄집어내죠. 그러면 플러스 A하고 이거 전체가 뭡니까? 얘가 되겠죠. 얘가 이렇게 뒤로 오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플러스 A 곱하기 BC가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자, 그럼 정답은 그쵸, 1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얘가 후위 표기법으로 표시하라 그랬다. 후위 포스트 픽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역시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얘부터 먼저 되는 거니까 BC를 적어 놓고 곱하기를 뒤로 보냅니다. 자, 이거 하고 A하고 플러스니까 연산자를 뒤로 보내죠. 그러면 A하고 그죠? 이 두 개 BC 곱하기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뒤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그대로 만약에 후위 픽스로, 그러니까 포스트 픽스 후위 표기법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정답은 얘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정리되셨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전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C 언어에서 사용하는 기억 클래스의 종류는 자동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틱 변수가 있습니다. 정적 변수라고 하죠. 메시지 변수 이런 건 없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50번에 전자계산기의 CPU의 속도와 입출력 장치 속도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50번 문제를 볼 때 좀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어보신 분들은 2번 캐시 메모리를 했을 분들이 종종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CPU라는 중앙처리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CPU와 항상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바로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라는 게 있어요. 주기억 장치. 그리고 항상 입출력을 담당하는 입출력 장치도 CPU에 의해서 존재를 하겠죠. 자, 입력과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CPU의 속도는 항상 너무 빨라요. 엄청나게 빠르죠. 근데 주기억 장치는 보조 기억 장치에 비해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지만 CPU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주기억 장치도 CPU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죠.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를 보완시켜주는 장치가 그게 바로 캐시 메모리입니다. 캐시 메모리. 그러면 CPU와 느린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보완하는 게 바로 채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하고 캐시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캐시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를 보완하는 거고, 채널은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를 보완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51번 문제 C 언어에서 while문이 수행될 때 중괄호로 둘러싸인 while문의 몸체는 몇 번 수행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C 언어의 코딩 부분을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역시 그 코딩 프로그램을 갖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코딩 프로그램을 바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시간을 절약하게 미리 다 입력을 해놨어요. 자, 기본적으로 include부터 시작해서 메인 함수까지는 기본적으로 코딩 시작할 때 항상 넣는 거고요. 우선 이 문제에서 sum은 0이고 i는 1이라는 초기치를 지정을 해놨어요. 자, 정수니까 정수 변수로 해서 sum과 i라는 변수에다가 초기치를 정수화시켜서 0을 담아놓고 1을 담아놓았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while sum 20보다 작다. 이게 while문은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반복문. 자, 보세요. 자, 반복을 하겠다. 자, 요거 반복문입니다. 반복을 하겠다. 그리고 갈로 열고 sum이 2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명령을 실행시켜 주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요거 한 줄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보여서 제가 이 화면을 잠깐 옮길까요? 자, 화면을 위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최대화 시켜 버렸네요. 저 화면을
이렇게 치우면, 자, 얘를 스크롤 시켜서 옆으로 갖다 놓고 작업을, 자, 이렇게 하면 보입니까? 네, 다 보이시죠? 자,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는 이제 화일 반복을 시켜라. 그리고 괄호 안에 썸 값이 2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시켜라. 반복할 내용이 이 중괄호 안에, 이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중간에 세미콜론이 있죠. 세미콜론은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는 거예요. 그죠? 세미콜론을. 결국은 썸은 썸 플러스 i하고 i는 i 플러스 1하고 두 개의 문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를 두 줄로 나눠서 썼어요. 썸은 썸 플러스 i 세미콜론, i는 i 플러스 1 세미콜론. 이렇게 두 줄로 나눠서 쓴 거고 한 줄에 이렇게 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중괄호는 저는 여기 하나 중괄호 치고 밑에 하나 중괄호 쳤어요. 그리고 프린트문은 결과물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정수 형태로 개행시켜서 i하고 썸을 보여주는 과정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프린트문을 쓴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프린트문을 썼다 가정하고 이 문제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몸체는 몇 번 수행되느냐, 이 말은 몇 번 반복되느냐라고 묻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F5번 눌러서 제가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자, 실행 화면이 떴어요. 그죠? 자, 실행 화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이렇게 2가 출력이 됐습니다. 2가 출력이 됐다. 이게 앞쪽에 있는 숫자가 제가 여기서 i하고 썸하고를 출력하라라고 프린트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요 앞쪽에 있는 얘가 i가 되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얘가 썸이 되는 거예요. 썸이. 그러면 이 과정이 i는 i 플러스 1을 통해서 처음에 i의 초기치가 1이었잖아요. i 값은 1이었어요. 이 1이 이쪽 i에 들어오면서 1 더하기 1을 해서 새롭게 탄생되는 i는 2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순환에서 i 값이 이렇게 2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썸은 썸 플러스 i잖아요. 초기치 i 값이 1이었고 썸의 초기치는 0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0이 들어가고 여기에 1이 들어가면서 0 플러스 1에서 새롭게 탄생되는 썸은 1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썸 값은 첫 번째 1이 된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한번 반복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while문은 한 번 더 계속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또 반복하러 간다는 얘기야. 또 반복하러 가니까 현재 썸 값이 얼마예요? 1이잖아요. 현재 썸 값이 1이니까 문제는 20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럼 한 번 더 이 과정을 실행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이 과정을 실행하라는 얘기니까 이번에 i 값이 2였고 썸 값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i 값은 2였고 썸 값은 1이었고 여기 i 값 역시 2였죠. 됩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실행하게 되면 썸 플러스 i에서 새롭게 탄생되는 썸은 3이 되고 새롭게 탄생되는 i는 2 플러스 1에서 역시나 3이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i 값 3, 썸 값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 반복됐죠. 자, 그리고 반복하러 다시 올라갑니다. 자, 다시 올라가면 썸이 아직까지 3이니까 20보다 작은 의미죠.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 썸 값은 3이고 i 값도 3이고 썸 값도 3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썸에 3이 들어가고 요 i에 3이 들어가서 새롭게 탄생되는 썸은 6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i 값 3이었으니까 여기 3이 들어가면 3 플러스 1에서 새롭게 탄생되는 i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과정에서 i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6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썸은 20보다 작기 때문에 또 한 번 반복되죠. 이렇게 반복되면 그 다음에는 i가 5가 되고 썸은 10이 되고 i가 5고 썸이 10인 상태에서 또 반복시키면 그 다음에 i는 6이 되고 썸은 15가 되고 자, 또 한 번 반복시키면 i는 7이 되고 썸은 21이 돼요. 자,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썸이 21이 된 마지막 썸이 21이 된 상태에서 올라가 보니까 썸이 어떻게 해요? 20보다 작지가 않죠. 커버리죠. 그러면 이 과정을 실행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중단시켜 버려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값을 제로로 해서 프로그램을 끝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니까 결국 우리의 목적은 문제는 이게 몇 번 화일문이 반복문이 몇 번 수행되느냐는 부분이죠. 한 번 수행됐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수행됐으니까 결국 정답은 6회가 실행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됩니까? 자, 프로그램 코딩하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코딩해서 실행을 시키니까 이런 결과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구나. 여기서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래밍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를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그 위지위기라고 배웠죠?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내가 생각하고 내가 타이핑했던 이 내용들이 그대로 출력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쾌감을 느끼죠. 그러다가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코딩에 빠져서 살게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아무튼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분은 프로그래머에 한번 도전해봐 달라는 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여러분 받은 문제지에 보면 오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while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그리고 sum은 sum 플러스 요 i가 요게 sum은 sum 플러스 i입니다. 원래 이게 i는 i 플러스 1이다. 이 말은 누적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i 값을 1, 2, 3, 4, 5 증가시키는 부분이고, sum은 sum 플러스 i라고 나오게 되면 i 값이 계속 누적되면서 sum에다가 i 값이 증가된 만큼 더하기, 누계를 해주는 방법인데, sum은 sum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 그 문제지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쵸? 그럼 고쳐주세요. sum은 sum 플러스 i가 돼야 맞습니다. 되겠죠? 자, 이따가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그 풀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화면이 조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52번 문제 볼까요? 자, 구조적 프로그래밍과 거리가 먼 것은 순차, 선택, 반복 이렇게 외워두시고, 고투문은 될 수 있으면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파게티 로직이 생기고 프로그램 자체가 꼬여버리는 수가 생겨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재배치 형태의 기계어로 된 프로그램을 묶어서 로드 모듈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링케이지 에디터. 요거는 지난번 문제풀이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죠. 4번이고요. 54번. 변수의 형이 결정되는 바인딩 시간, 변수의 형태가 결정되는 바인딩 시간은 우리가 번역 시간이라고 합니다. 컴파일 시간이라고 하죠. 정답 2번이고요. 자, 언어의 번역과 바인딩 관점에서 나머지 언어와 성격이 다른 것은 알골이나 포트란이나 코볼은 번역이 필요로 하고 자체가 이게 뭡니까? 컴파일 언어가 되겠죠. 컴파일 언어. 근데 컴파일 언어가 아니고 인터프리터 언어의 대표적인 게 바로 리스프죠. 베이직과 리스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리스프는 인공지능 언어에 속하는 거죠. 정답 3번. 55번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고 본 강의에서도 제가 아주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컴파일 언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나왔을 때 베이직과 리스프가 무조건 답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56번. 역시 C 언어 코딩 문제죠. 근데 이거는 따로 안 해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뭐 프로그램 코딩 뭐 몇 문제 풀어봤지만 include studio h하고 메인 함수 시작한다는 거, 이건 시작 부분을 알려주는 거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을 때까지 코딩하는 부분이에요. a라는 변수가 인테저 정수형으로 선언됐고, 그래서 a라는 변수에다가 7을 입력받았어. a가 7이에요. 자, 계산식은 7 플러스 7을 하란 얘기죠. 그죠? 그리고 %d 나와 있으니까 뭘로 출력하라? d가 데시멀 정수형으로 출력하라. 정답은 14 그대로 보시면 되죠. 우리가 앞서 문제에서는 이 %d 대신에 %x 이렇게 나와 있으면 헥사의 약자로서 16진수로 고쳐서 출력하라는 얘기거든요. 14를 16진수로 고치면 뭐가 돼요? 16진수는 0에서부터 9까지 있고 10, 11, 12, 13, 14, 15까지가 16진수예요. 10이 A고 얘가 B고 C, D, E, F까지 있으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D가 아니라 %X로 나와 있으면 정답은 14니까 E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되시죠?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57번으로 가겠습니다. 언어의 구문 요소 중에서 주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보충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프로그래머가 코드 해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각각의 주석 형식은 달라도 달라도 주석은 허용한다. 그죠?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동안 값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기억 장치한 장소를 추상화한다. 이거는 변수라고 하죠. 변수로 갑니다. 프로그램 문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자, 주석이 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우리가 아까 짰던 프로그램 코드 부분을 잠깐 볼게요. 자, 이렇게 잠깐 보면
지금 우리가 아까 짰던 프로그램을 해서 실행을 시키면 i 값과 sum 값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만약에 여기 위에다가 이런 말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이 프로그램은 합계를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내가 프로그램을 짰을 때 이 부분이 합계 구하는 거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프로그램 이렇게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이거는 지금 프로그램을 코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마라. 그냥 내가 참고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딱 해주면 이 라인은, 이 슬래시 두 개 라인 뒤쪽은 프로그램 실행하고 무관한 보충 설명만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자, 이 슬래시 두 개를 안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빨간 줄이 딱 생기죠. 이 말은 뭐예요? 이 프로그램은 실행할 수 없다. 에러가 나올 거다. 이 말이고, 여기 앞에다가 슬래시 두 개를 딱 꺼주면 초록색으로 바꾸면서 빨간색이 사라져요. 이 말은 이거는 프로그램 실행하고 상관없이 그냥 보충 설명이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됩니까? 자, 그렇게 주성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8번. 자, 선언문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언어는 인공지능 언어 리스프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코볼이나 포트란이나 C 언어는 전부 다 선언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선언은 뭡니까? A라는 변수는 인테저, 정수형으로 선언하겠다. 이런 말들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59번. 우리 단항연산과 이항연산 배웠죠? 이항연산은 항이 두 개인 거고요. 단항연산은 항이 한 개예요. 지난번 문제에서도 나트 말고 또 뭐 있었어요? 컴플리먼트. 보수는 보수하고 컴플리먼트하고 낫은 단항이고 and o와 x와는 항이 두 개인 이항연산자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마지막 문제 60번. 하향식 파싱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파스트리의 루트로부터 시작하여 파스트리로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파싱 기법 하면 파스트리가 반드시 따라 나와야 돼요. 입력 문자열에 대해 루트로부터 왼쪽 우선순위로 트리의 노드를 만들어 가고요. 생성 규칙이 잘못 적용될 경우에 문자열을 다시 입력으로부터 보내는 반복 강조 기법을 사용합니다. 자, 틀린 것은 4번이에요. 주어진 문장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한 문자씩 읽는 문자에 대해 우측 우선 유도 과정에서 다양한 생성 규칙의 문자열을 찾는다. 자, 이거는 파싱 기법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틀렸고요. 자, 맞는 것 세 가지를 정리하시면서 파싱 기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장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정리해 두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 그러면 하신 기법은 이제 상향식 기법과 또 하향식 기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향식 기법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이제 루트로부터 해서 쭉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하향식 파싱 기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루트로부터 단말기 쪽으로 파스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쭉 내려오는 부분에서 우측으로 유도하는 게 아니라 좌측 유도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와서 나중에 이쪽에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측 유도 과정에서 다양한 문자를 찾는다가 아니라 좌측 유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이고 맞는 거 3개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프로그램 일반인데 몇 문제 외에는 또 재밌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프로그래밍 일반 문제풀이에서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한 3회나 한 5회 정도만 풀어봐도 프로그래밍 일반에서는 거의 뭐 15점 가까이는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찬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열심히 마무리하셔서 꼭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쌤이었습니다.